자, 엘니뇨와 라니냐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엘니뇨와 라니냐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제가 요런 지역이 있어요. S라는 건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남반구 5도. 저희도죠. 이 정도 위도 때면은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 중에 뭐가 많이 불죠?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불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는 동태평양, 정반대는 무슨 태평양이 되죠? 서태평양이 될 거예요. 이쪽에 있는 나라는 높은 산맥, 남미 지역이에요. 남미에 있는 높은 산맥, 안데스 쪽에 위치한 이 페루 쪽이거든요. 페루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역풍이, 남동 무역풍이 불어요. 그러면은 바람 따라 해수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럼 동태평양에 있는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쏠릴 거예요. 그쵸? 바람 따라 가니까. 자, 그러면은 표층부의 따뜻한 해수가 지금 서태평양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쵸? 따뜻한 물이 쏠렸으니까 표층수가. 그쵸? 그러면은 영어도 같이 하는 지구과학, evaporation이 뜻이 뭐죠? 증발. 이렇게요. 그럼 날씨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고, 무슨 기류가 나타날까요? 상승기류. 상승기류는 무슨 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동태평양은 지금 어때요?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보충할 거예요. 어떻게? 기후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와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실까요? 용승. 그쵸? 그러면은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왔으니까 이 동태평양 앞바다는 수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거예요. 무슨성 어종이 잡힐까요? 한류, 난류? 심층수가 올라왔으니까 한류성 어종이 잡혀요.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주 수입해서 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겨울철 간식 이거 뭐죠?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좀 더 심플하게 트럭에서 팔아요. 호빵 이만하지. 호빵 이만하면 진짜 큰일 나죠. 타짜로 시작하는데 타코야끼. 타코야끼 안에 뭐가 들어가죠? 문어 들어가요. 문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어는 드셔보셨을까요? 주먹 많은 게 한 3만 원, 비싼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앞바다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식감이 문어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그걸 가문어라고 해서 팔아요.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타코야끼 트럭 가가지고 여기 진짜 문어 들어가면 아주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잠실역에 가니까 진짜 문어가 들어있는 타코야끼 이러더라고요. 예, 그걸 팔았는데 저도 문어 참 좋아합니다. 문어는 다리가 몇 개죠? 8개. 이렇게 맞나? 예, 8개. 이렇게요. 아유, 자, 웃고 있어요. 자, 타코야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어느 상황이냐면 평상시예요.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어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쏠리고 동태평양의 용승, 그래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처음 이제 엘니뇨, 라니냐 했으니까 엘니뇨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역이고요. 이게 동태평양, 서태평양 끝. 무슨 의미냐면요. 방금 전과 다르게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요. 약해져요. 무역풍이 불지 않으니 거의 약해지니까 해수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동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있다 보니까 수온이 높게 관측이 돼요. 이렇게 높은 온도를 뭐라고 하죠? 고온이라고 하고 이럴 리가 없는데 평상시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고온. 전문 용어로 엘니뇨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아기예수, 뭐 남자아이란 뜻이 있는데 왜 아기예수 이런 뜻이 있냐면요. 요 시즌 때 발생한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아기예수 이렇게요. 그렇죠? 이때 뭐 하실 예정이시죠? 저는 이때쯤 방공호에서 잠을 자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무역풍도 약화되고 서태평양은 아까보다 덜 따뜻하겠죠? 따뜻한 해수가 안 쏠렸으니까. 하지만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수온이 높게 관측되고 무슨성 어종이 잡힐 가능성이 크죠? 난류성 어종. 그래서 그 어부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물고기가 잡힌다 해가지고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엘니뇨 무역풍의 약화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엘니뇨 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라니냐.
자, 라니냐 역시 이렇게 OS. 반대잖아요. 지구과학의 장점. 이상 뭘까요? 저온이에요. 참고로 엘니뇨가 남자아이니까 여긴 무슨 아이일까요? 여자아이란 뜻이 있습니다. 라니냐는. 자, 라니냐의 특징 한번 보시면요. 무역풍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요. 그래가지고 동태평양에 있는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엄청 쏠리겠죠.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아, 너무 오버했나? 자, 이렇게요. 엄청 이때보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하니까 서태평양으로 엄청 쏠리니까 증발도 너무 잘 일어나고 태풍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동태평양에 물이 많이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니까 용승이 꽃배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심층수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상 저온.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의 특징 이렇게 흐름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는 이상 고온, 라니냐 이상 저온. 어디가 기준이다?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자,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 그쵸? 자, 비교해보면 평상시에 보면은 무역풍으로 인해 해수가 쏠리고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쏠리니까 날씨가 나쁘겠고 동태평양은 차가운 침수수가 잘 올라오겠죠?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매우 약하겠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이동이 없으니까 동태평양이 더워요. 또한 동태평양에 물이 풍부하니까 차가운 심층수가 안 올라옵니다. 하지만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너무 강하니까 서태평양 날씨 엄청 안 좋죠. 동태평양에 물 부족하니까 평상시보다 강한 용승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바다가 차갑게. 수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엘니뇨 라니냐는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발생해서 해수가 동에서 서로 동태평양에 용승 발생하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 용승으로 인해 수온이 낮겠고 해수면의 높이가 낮겠죠. 아까 다 빠져나갔으니까. 반대로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쏠렸으니까 수온 높고 해수면 높이 높을 겁니다. 자, 차가운 심층수가 용승을 했으니까 동태평양은 어획량이 좋아요.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해수의 이동이 약화되고 동태평양 용승 약화, 동태평양 아까보다 덥겠죠. 이상 고온, 해수면 높이 높을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서태평양은 평상시와 다르게 따뜻한 해수가 쏠리지 않았으니까 수온이 좀 낮을 거고요. 해수면 높이도 낮겠죠. 동태평양의 어획량이 감소하겠지만 라니냐가 됐을 땐 무역풍이 너무 강하니까 동해에서 서로 해수의 이동이 너무 강합니다. 동태평양의 해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용승이 꽃배기.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 수온이 매우 낮겠죠. 용승이 강하니까 해수면 높이 매우 낮을 것 같고요.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너무 많이 쏠렸으니까 수온이 높고 해수면 높이도 높을 거예요. 증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날씨가 그냥 안 좋은 걸 넘어서 태풍까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태풍을 할 때 이 지역이 평상시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평상시에 무엇이 발생하죠? 용승. 용승이면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오니까 여긴 수온이 낮을 거예요.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도씨 이상? 27도씨 이상의 따뜻한 해수가 필요한데 여긴 그게 안 되잖아요. 적도에서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항력이 빵이니까. 이런 원리인 겁니다. 네. 계면서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네요. 태풍의 이동 경로 보니까 포물선 경로 여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막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오니까 증발이 적어가지고 비가 안 와요. 자, 오존층 관련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오존층 생성과 소멸을 한번 보시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 텐데 우선 오존의 화학식은 O3이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 산소 원자가 아니라 분자예요. 두 개가 만나서 O2 형태인데 이들을 O2를 쪼개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강력한 에너지는 UV.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울트라 바이올렛, 영어죠. 자외선. 자외선으로 인해 얘가 쪼개진 다음에 다시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를 만나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프레온가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과정을 보시면요, 이 프레온가스에서 UV하고 만나가지고 염소 원자가 빠져나오면요, 오존하고 결합을 하면서 파괴를 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게 또 쪼개지면은 요게 하나하나가 산소 분자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 염소 그리고 산소의 결합물과 붙으면서 오존을 파괴해 버립니다. 문제는 요 녀석 하나가 오존 입자 하나 파괴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개를 파괴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극 쪽에서 이렇게 커다란 오존홀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회복됐습니다. 대체 물질이 많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냉매제로 사용하는 뭐 가전 스프레이나 또 뭐 냉장고, 에어컨에 프레온가스 사용했지만 이게 알려지고 그걸 다 폐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회복됐는데 한 몇 년 전인가 다시 또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로 했는데 다시 사용해가지고요. 네. 어쨌든 오존층 파괴가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보면요, 지상의 자외선이 많이 도달하니까 우리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식물의 광합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피부암, 백내장,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강한 에너지니까요. 그렇죠? 네. 특히나 백내장 주의하시고요. 자, 다시 표층순환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내용이라는 거 봐주시면, 자, 그림 보시면 적도를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와 대칭이죠. 북반구는 시계, 남반구는 반시계. 그쵸? 자, 서한 경계류 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서한 강화 현상 기억해 주시고, 편서풍에 의해 남극순환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요 그림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위도 30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무슨 풍이 불죠? 무역풍이 불고 이렇게 편서풍이 불면은 북반구 기준으로 1번과 2번 중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오른쪽이니까 이렇게요. 자, 1번과 2번 중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2번.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이렇게 볼록할 텐데 이렇진 않고 서한 강화 현상이 일어나야 되니까 서쪽이 급하고 동쪽이 완만한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수학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안쪽으로는 전향력이. 그래서 이렇게 뚫고 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시계 방향 순환이 완성된다는 거. 아시고요. 자, 용승과 침강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아까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용승과 침강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자, 연한 용승과 적도 용승, 저기압 용승, 그리고 침강에는 연한 침강, 고기압 침강이 있는데, 자, 용승부터 한번 해볼게요. 연안이라는 건 뭐였죠? 이렇게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사방위를 드릴게요. 무슨 풍이 불고 있죠? 북풍이 불어요. 1번과 2번 중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이 작용하죠? 1번이요. 물이 남아 돌아요. 가라앉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연안 침강.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남풍이 부네요. 1번과 2번 중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2번이니까 연안 쪽에 물이 부족하니까 채워줘야겠죠? 연안 용승. 자, 하지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했지만 남반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남반구 기준으로 북풍이 불면은 에크만 수송은 1번과 2번 중에 어디로 일어날까요? 2번이니까 이때는 연안 용승.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에크만 수송이 1번과 2번 중에 1번이니까 연안 침강. 이렇게요. 자, 용승과 침강, 북반구, 남반구, 바람 방향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적도 용승 한번 해볼 텐데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람은 뭘까요? 무역풍일 거예요. 이것도 무역풍이겠지만 풀네임은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입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2번 중에 이 북동 무역풍 쪽에서 어느 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응? 북반구니까 1번, 2번 중에 1번 쪽으로 일어나죠. 오른쪽. 자신이 있는 바에서 오른쪽. 여기서는 1번, 2번 중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 1번. 그러면 여기 해수가 빠져나가니까 적도에서는 용승이 발생하는 거예요. 적도 용승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실 때 적도 바다가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용승을 물어볼 때나 적도 바다가 차가워질 것이라고 해야지 평상시에 제일 온도가 높아요. 뭐랄까, 문제를 푸실 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배경 지식을 투영시키는 순간 문제가 엄청나게 꼬여버립니다. 물어보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연안용승, 적도용승, 연안침강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자, 연안용승, 연안침강, 적도용승 봐주시고 자, 고기압은 침강, 저기압은 용승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고기압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북반구에서 고기압은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풍향이, 바람이? 시계, 반시계? 시계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이면요. 퀴즈 내볼게요. 여기서 1번, 2번 중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1번, 2번 중에 어디로 일어나죠? 1번. 바닷물이 모이네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모인 물은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겠죠? 가르면 뭐라고 부르죠? 침강. 자, 저기압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로 보면은 에크만 수송이 1번, 2번 중에 어디로 일어나죠? 2번으로. 1번, 2번 중에 2번으로. 표층수가 빠져나가니까 이걸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용승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태풍 보면 태풍의 풀네임이 뭐였죠?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태풍의 기능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수의 혼합. 올려줘야죠. 용승 일으켜줘야죠. 그렇죠? 자, 뭐는 혹시나 남반구까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대기재순환 할 때 북반구에서는 남반구 할 때 무슨 코마니가 있었죠? 데칼코마니 기술을 쓰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적도를 제가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데칼코마니 저분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이 시계였지만 남반구에서 저항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반시계로. 에크만 수송도 왼쪽으로. 이렇게요. 퀴즈 내볼게요. 1번하고 2번 중에 에크만 수송은 어디로 일어날까요? 왼쪽이니까 1번이에요. 역시 바닷물이 쏠리고 빠져나가겠죠. 똑같습니다. 북반구건 남반구건 고기압은 침강, 저기압은 용승.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수온약층 깊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고기압일 경우 용승이 없으니까 침강이니까 증가, 저기압일 때 감소로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니뇨냐 라니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누가 엘니뇨이고 라니냐인지 한번 볼 텐데, 자, 평상시보다 약한 무역풍이라 하면 뭐죠? 엘니뇨, 강한 건요? 라니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하고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인도네시아 쪽은 서태평양이니까 가에서는 엘니뇨니까 따뜻한 해수가 안 쏠리니까 비가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그쵸? 2번 볼게요. 가에서 보면은 페루 쪽, 동태평양 쪽에 보면은 어때요? 용승이 약하겠죠. 차가운 심층수니까 차가운 심층수는 산소를 많이 포함할까요? 조금 포함할까요? 차가우니까 한류와 같아요. 많이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많아진다? 가에서? 네. 아니죠? 예. 용승이 약하니까. 그렇죠? 자, 나 보면 페루에는 해수면이 낮아지죠? 왜요? 따뜻한 해수가 너무 많이 쏠려버리잖아요. 서태평양으로. 동태평양에 있던 게. 자, 나에서는 용승 약하죠? 라인이니까요. 용승이 강하죠? 나에서는. 라인이냐? 자, 나에서 인도네시아,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쏠리죠? 이렇게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적도 용승, 나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에 의한 용승인 것 같아요. 자, 기억보기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에크만 수송이 다르죠. 북반구에선 오른쪽, 남반구에서 왼쪽. 그쵸? 자, 무역풍이 강하면은 당연히 무역풍들, 요 무역풍들이 강하면 용승은 강하게 발생하겠죠? 아까 엘니뇨 라니냐 했었을 때 무역풍이 강했을 때 용승 강했잖아요. 자, 용승이 활발하다라는 건 어찌됐건 이렇게 수온약층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여기 있던 수온약층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깊이라는 건 어디부터 재는 거죠? 여기 표면부터 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얕아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용 보시면 용승이 발생하면은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얕아진다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온과 무역풍 분포인데 일단 동태평양을 한번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보면 100W, 100W라 이렇게 많이 주는데 100W는 무슨 태평양을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W니까 동태평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차 때 했잖아요.
어느 천문대 기준으로 동쪽, 서쪽 한다 그랬죠? 그리치 천문대 기준으로 서쪽으로 100도만큼 가면은 영국에서 서쪽으로 100도만큼 가면은 남미 앞바다가 나와요. 페루 앞바다. 요거는 140이라는 건 요쪽으로 동쪽으로 140도만큼 가면 우리나라 태평양에 대해서 서쪽에 있잖아요. 남반구에 있으니까 여기가 서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이 가에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온이 좀 어때요? 아래쪽보다 낮네요. 그럼 라니냐, 이게 엘니뇨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 가에 비해 나는 동서간 표면 온도차가 작다. 라니냐 때는 엄청나게 차갑고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에 쏠리잖아요. 여긴 전반적으로 따뜻하니까 아무리 봐도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차는 라니냐가 크겠죠. 그쵸? 네. 이건 좀 멘트를 좀 이상하게 줬는데. 자, 어찌됐건 엘니뇨니까 따뜻한 수온을 나타나는 해역이 동쪽으로 확장이 되겠죠? 동태평양이 따뜻해지는 거고요. 자, 디귿은 반대로 얘기했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참고로 나오는 요 경도는 거의 매 문제마다 일치하더라고요. 제 수능 기준으로요. 여기 100W, 140 이스트. 그래서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은 수온 편차라는 건 뭐죠? 관측지에서 이제 평균치를 빼는 건데 동태평양이 수온이 높게 나타났나요? 가는요?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음수니까요. 작게 나타났다는 거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한 건 가. 수온 편차는 아까 나왔잖아요. 언제가 더 크다 그랬죠? 라니냐가 크죠. 자, 용승이 강한 거는 라니냐. 자, 해수면 높이가 더 높은 건 엘니뇨겠죠? 동태평양이. 라니냐 때는 다 쏠려 나갔으니까. 이렇게요. 용승이 일어났다고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